좀 상태를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야. 다세대 빌라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죠. 지난 2년 동안 공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정부에서는 또 전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월세는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갈 집이 없고 월세 올라가고 이게 우리가 내년에 맞이해야 될 수도권 시장의 2차 시장입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요 67.7%, 2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전세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얘기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전세 난이 올 수도 있고 역전세가 올 수도 있고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입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 전세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서울이 전세가가 1년 이상 올라갔는데 그건 전체 평균이거든요. 역전세 맞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썼느냐 안 썼느냐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세가 오르지 않고 빠진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데들은 대부분 또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축, 구축 여부도 있고 또 물량이 몰리는 여유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몇몇 지역들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상태를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인데요. 이게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통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 다른 전문가들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야. 다세대 빌라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리고 항상 통계 믿지 말라고 통계 전문가시면서 말씀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려면 제대로 다 봐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통계만 갖고 와서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엉뚱하거든요. 전체 평균이 의미 없다는 게 그런 얘기들일 텐데 지금 서울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입주 물량이 적다 이게 아니고 다세대 빌라를 지난 2년 동안 공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게다가 PF 사태, 레고 사태 터지고 나서는요. 오피스텔도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가 50개 있으면은 다세대 빌라도 50개를 공급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대학원 임차 시장이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산층 이상은 아파트로 가는 것이고 서민층들은 다세대 빌라. 그러니까 중산층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아파트 전세도 못 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억짜리, 2억짜리 미만 전세대로 간단 말이죠. 그것도 대출 받아서.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다세대 빌라 공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건 상승론자들도 얘기를 안 하고 하락론자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거 통계를 찾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갈 사람들은 아파트로 가고 다세대 빌라 갈 사람들은 다세대 빌라로 가야 되는데 다세대 빌라 갈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어디 갈 것인지 좀 예측해 봐야 되는데 이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있으려면은 결국은 다세대 빌라 중에 낡은 거, 입지 안 좋은 곳까지 밀려가고 입지를 꼭 지켜야 되시는 분들은 나 입지는 필요 없어. 상품성이 더 중요해.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죠. 거기에 이제 구축 아파트에 이제 전세나 월세로 가겠지. 그건 또 매매하는 건 좀 비싸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본의 아니게 지금은 서울의 문제였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 인천의 문제가 돼요. 그나마 작년까지는 인천의 물량이 많았어. 근데 올해 인천 물량 줄었고요. 올해 경기도 물량이 줄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도 인천 물량이 더 줄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물량이 다 적어. 생각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솔직히 매매는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이 전 월세는요, 매매로 못 가니까 전월세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택의 대안이 없거든요. 무조건 가야 돼. 제가 의자 뺏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몰리는 지역들은 전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전세를 또 구할 수가 없어. 다세대 빌라는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전세 사기 역전세 이후로 또 엄청 깊이가 또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월세로 갑니다. 최근에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월세가 올라가요. 이런 기사 매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게 제가 전세랑 월세에 있을 때 임차인들한테 유리한 제도가 뭐냐? 이건 무조건 전세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자꾸 정부에서는 또 전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월세는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고예요. 이사갈 집이 없고 월세 올라가고 이게 우리가 내년에 맞이해야 될 수도권 시장의 임차 시장입니다. 지방 전세가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제 신축 단지들 중심으로 전세가가 갑자기 5천만 원, 1억씩 올라가는 단지들도 나오고 뭐 1000세대 단지인데 매물이 5개도 없고 이런 단지들이 나오고 있대요. 지방 문제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지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방은 이제 더 크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17개 광역지자층에서 3개가 수도권이고 14개가 지방인데
지방 내에서도 이제 광역시가 다르고 도지역이 다르고요. 도지역 내에서도 대도시가 다르고 중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입지가 좋았어.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확실한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에 항상 학군이 센 지역들이 있어요. 학군이 센 지역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광역시든 지방 대도시든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만 냅다 많이 공급을 했었어요. 한 5년 전에. 대표적인 것이 대전이죠. 예. 예, 대전도 그렇고, 대구, 광주도 그렇고, 예.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2021년도에 피크를 딱 짚고 정확하게 2022년도부터 확 꺼집니다. 이제 물량이 많아져갖고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 건설업자들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땅 사가지고 막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2년 동안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미분양이 많이 쌓였고, 대한민국 미분양의 거의 80%가 다 지방입니다. 수도권 이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해소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미분양이 많다 보면은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뭐 일단 장점은 선택할 물량들이 많아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실거주로 이사 가실 분들한테는 저는 지난 2년이 되게 좋았던 시장이었다고 생각해요. 대구 수성구 같은 데를 거의 뭐 맞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나가는 게 2년 동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미분양이 계속 해소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요. 옛날에 더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공개 안 했던 미분양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해소되고 이제 얼마 남은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미분양들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더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사들을 간단 말이죠. 2년에 한 번씩은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구축보다 신축이 좋거든요. 그러면 신축으로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쌌던 거 가서 봤더니 옛날에 봤던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이나 1억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사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사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대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정확히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1억 8천 올랐더라고요. 가장 먼저 시세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네. 미분양도 가장 먼저 해소가 네. 되고 예. 물론 지금도 미분양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시세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의 전세가 국평 기준으로 2억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5억 이하가 아예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대구에 있는 대부분 좀 새 아파트들도 다 3억대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4억대 정도도 다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전세든 매매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역들 중에 물량만 몰렸던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광양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심각했었는데, 광양도 지금 바닥 다지고 있고, 군산도 그렇고, 심지어 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제일 미분양이 많았던 데가 포항인데, 포항도 이제 몇천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점이 되게 되면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도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공급을 안 했고 미분양 숫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은 2025년도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분들은 좀 관심 가질 타이밍이 아닌가. 예, 네. 투자층들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그 새 아파트는 계속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지방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유입이 세게 오지 않으면 늦게 좀 깨달으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요즘 그렇죠. 투자자분들 주춤하시잖아요. 지금 취득세가 전혀 해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중과가 남아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다 중과를 받기 때문에 이 중과 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집을 늘린다는 것, 숫자를 늘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요. 네네. 아, 소장님, 네.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자이들보다는 실수요자 분들이실 것 같아요.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가 3주체가 있어요. 정부가 있고 기업도 있고 개인이 있는데 요 3주체가 지금 다 어려워해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 이 좀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간에 무주택자 분들은요 그냥 내 집 마련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좋은 게 이렇게 흔들릴 때 있잖아요. 금매물도 많이 나오고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내렸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대출이 안 나오다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인터넷으로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3%대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고정금리 3% 그렇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내 집 마련 하실 것도 추천드리고 지금 꽤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내려면 집 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냐면은 우리 언론이나 매스컴 보면은
맨날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만 나와요. 반포 런벨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지겨워 죽겠어 아주. 네,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저도 못 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연예인들 가십거리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뉴스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면 되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제일 많이 추천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 검단이었어요. 검단을 왜 많이 추천했냐면은 3억대, 4억대인데 새 아파트야. 근데 그게 5억, 6억까지 있다가 빠졌었거든요. 빠졌었다가 지금 그게 확 내려갔다 보니까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대출 받아서 충분히 다 이사 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또 올해 인천 지하철 2개가 개통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될 노선들이 2개 더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로 좀 시세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상승분으로 좀 상급지를 좀 갈아타고 계속 상급지에 갈아타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한 2번 정도만 갈아타면은 서울까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경기도나 인천부터 시작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거기서 지금 조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망이 생기거나 새 아파트가 될 것이거나 이런 거 해두신다고 하면은 서울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좀 작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나이가 먹었을 때에는 원하는 입지나 주택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진심 어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금 2, 3일 계속 뉴스만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집당지성과 함께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정보 나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스마트튜브 부동산 리서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